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한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학폭 관련 대책도 나왔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젯밤에 밤샘 농성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예. 농성 끝나자마자 지금 전화 연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저녁에 네. 우원식 의원님, 이하경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저 이렇게 네 사람이 밤샘 농성을 했습니다. 예. 네. 어떤 이유로? 막 끝내고. 예, 요구사항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건희 특검, 또 하나는 50억 클럽 특검 이겁니다. 예. 네.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예. 그러니까 이제 예. 말씀하시죠.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지금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예,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권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해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지금 없는 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좀 공정하게 해봐라. 있는 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주가 조작 사건이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네. 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의 그 50억 이 퇴직금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게 다 명백하게 불법적인 위법한 것들인데, 그쪽은 도대체 감싸고 혹은 덮으면서 있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와 야당을 탄압하는 이 상황 매우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눈 떠보니 이 후진국이 돼 있는데, 그런데 국내 이 정치 영역에서마저도 이렇게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되냐. 그래서 그 상징적인 사건,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명해서 한번 수사를 제대로 해보자. 네. 그게 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까? 지금 그 키가, 저는 이제 민주당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은 민주당 네. 내부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면 네. 아마 정의당에서 6석이 있는 정의당에서 이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방법에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정의당과 물밑 협상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뭐 저희가 볼 때는 정의당의 이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단 50억 클럽 특검부터 정의당 쪽에서 하자고 그러는 것 같고요. 네. 그게 풀려가면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이 이른바 쌍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른 쪽 야당도 있는데 뭐 시대전환이라든가 또 기본소득당이라든가 이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 쪽에 뭐 시대전환은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좀 네. 동의하지 않는 것 같고, 기본소득당 쪽은 같이 하고 무소속 같이 하고 그러면 그 신속 그 법률안을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그러니까 특검을 하려면 특검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신속 처리를 하려면 흔히 그 패스트트랙, 패트라고 하는 이걸 태우려면 180석이 필요한데, 네네. 이거는 그분들 빼고도 정의당만 같이 동의를 해주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군요. 자, 밤샘 농성 이후에 바로 지금 전화 연결해 주셨고요. 오늘 지금 전화 연결한 이유는 학교 폭력 관련입니다. 지금 전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뭐 드라마도 나오고 있고 또 이거는 뭐 지역의 불문입니다. 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이제 공론화가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학교 폭력 그 자체가 그런 폭발성을 갖고 있기도 한데, 네.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학 입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네. 그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그러니까 공수처장으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다가 지금 낙마를 했죠. 네. 그 정순신 씨의 아들이 그렇게 학교 폭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서울대 무난히 입학을 해서 다니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굉장히 큰 그 충격 때문에 네. 제대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과정에 작동한 그 검은 권력의 불공정성, 네. 폭력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학폭 자체가 갖고 있는 폭발성 플러스 이 검사 압박 찬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그 학폭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대학을 진학하는 이 과정. 네. 그런데다가 이제 더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이제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공분이 되게 좀 큰 그런 상태여서 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긴급 현안 질의까지를 해서 국회 교육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과정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이제 뭐 민족사관 고등학교나 강원도 네. 교육청이나 또 이 반포 고등학교나 이런 관계자들의 네. 답변 내용, 교육부의 대응 과정 이런 것들이 또 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 분노도 좀 국민들 사이에 꽤 넓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공분과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아, 이번에 보게 되니까 그 민족사관고라든가 서울대는 어떻게 보면 모든 학생들의 꿈이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의 좋은 학교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하는 그 현장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그런 학폭이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전혀 교육적이지 못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이들 사이에서 뭐 빨갱이, 적폐니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언어폭력이 행사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해놓고 왜 그걸 그렇게 방치했느냐고 제가 이제 상임위에서 따졌더니 네. 그거 일상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물론 그 다음날 이제 교장이 사과문을 내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대응,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금 여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예. 정보를 요청하는데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예. 예, 국회 청문회 할 때 이걸 사전에 이걸 답습을 하신 건지. 아, 예. 그러니까 서울대가 그게 가장 심했는데요. 네. 그 정순 씨의 아들이 학교에 지금 입학한 거 맞냐? 수시로 입학했느냐? 정시로 입학했느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밝힐 수 없다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다. 또 학폭이 있으면 감점을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감점을 대체 한 거냐? 아니면 얼마나 한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냐?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죠. 심지어는 학적이 있느냐? 이 학생이 정모군이 서울대 학생이라고 하는 학적이 있느냐 이것도 확인할 수 없다. 이건 뭐냐?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그러면 네. 개인정보라면 그 본인한테 동의를 얻어서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겠다 이랬는데 결국은 아마 가서 다시 좀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확인을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아주 무성의하게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이 학생들이나 그 관계자들의 이 분노에 대한 공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그야말로 자신들이 그냥 빠져나가기만 하려는 그거는 뭐 반포고등학교 그러니까 학폭 그 사실을 이렇게 지운 네. 삭제한 그 기록을 삭제한 반포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회에 나와서 현안질을 하는데 참고인으로 나와서 하는 대답하는 방식들, 태도들이 정말 상식적이지 않았죠. 멀상식한 그런 과정이었죠. 예. 네. 이번에 또 하나 느꼈던 것은 법과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은 상당히 잘 빠져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학폭이 발생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재판을 끌고 나가면 그 기재가 졸업 전에는 안 되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입시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은 특정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서 예. 학폭으로 인한 감점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우리한테 보여줘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학폭으로 인한 감점 규정이 있어도 네. 이것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다. 이걸 확인시켜 준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법기술자들의 장난, 심지어는 지금 그것 때문에 학폭 관련한 법률 시장, 그러니까 변호사를 활용해서 이 말씀하신 대로 지연시키고 또는 사실을 왜곡하고, 그래서 결국은 학폭,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학폭 사실 자체를 없는 것처럼 하고 멀쩡하게 그냥 대학 입학이나 사회 진출하는 이 과정에 아무런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가해자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그 피해자들의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학교가 그렇게 대응을 해왔는지 사실은 뭐 입법을 하는 쪽에서도 다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지금 이 입시 위주의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냥 대학에 입학만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인생을 꾸려가기 위해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거의 뭐 스며들 여지가 없는 그런 황폐한 그런 현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기술자들이 어떻게 이 현실을 왜곡하고 농단할 수 있는지, 가령 뭐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전학 조치를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분리하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전학 조치인데, 강제 전학인데, 네. 이 전학 과정을 아예 거의 1년가량 10개월 이상 끌어버리는 거죠. 이런저런 과정, 뭐 소송도 하고 무슨 심의 이런 걸 거치고 이러면서 그런 기술을 발휘를 하는 거죠. 아주 못된 법기술자들의 농간이 네. 그대로 그냥 작동하고 그것이 현실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부조리했습니다. 예. 네. 그 현안 질의 때 영상을 보니까 그 피해자 측이 또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 피해자의 그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거 내용을 좀 보니까 너무 심각해 보이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1차 가해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네. 2차 가해를 무차별적으로 또 그냥 방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용히 다뤄져야 하는데, 네. 이거를 제도화된 틀 안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루니까 이게 2차 가해로 가고, 특히 그날도 이제 그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하긴 했지만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학교나 교육 당국자들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2차 가해가 되는, 상처가 되고 2차, 3차, 4차 가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언론도 이걸 대응하는 여러 기관의 분들이나 관계자들도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저희도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고 있으면 네.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아주 염려되는 지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이 있는 곳, 뭐 전국 어디나 똑같은 겁니다. 뭐 우리 광주 전남 지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거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광주시 교육감과의 또 인터뷰가 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좀 질문을 해보고, 광주의 또 교육의 현실 또 어떤지도 저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제가 들어보니까 광주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희망교실인가 하는 그런 그 학생들을 따뜻하게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폐기를 하고, 네. 야자를 부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꼭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떠십니까? 저도 학부모입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조급함에 아이들을 부모가 내몰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반성 많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현실이죠. 네.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주체적인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또 사회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키워갈 것이냐, 이런 데 좀 관심을 기본적으로 가져줘야 되고, 그 바탕 위에서 이른바 경쟁력이라고 하는, 주로 이제 입시 경쟁력이 되겠지만, 네. 그런 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본말이 바뀌어 있는 거죠. 네. 본말이 전도돼 있어서 그냥 본래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이 맡아야 될, 특히 초중등의 교육이 맡아야 될
기본적인 방향을 잃고 오직 경쟁에서 이기고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그런 자기 그 학습 역량과 그 캐리어를 쌓는 그런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도 미래가 괜찮을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도 제가 엊그제도 한번 들어보니까 어떤 그 서울에 사는, 광주 출신 서울에 사는 학부모님인데요. 네. 이분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네. 너를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학원을 실제로 안 보냈어요. 네. 그냥 네가 왜 보내주지 않느냐. 내가 가고 싶은데라고 그 자제분이 얘기하니까 네. 불공정하다. 어떤 사람은 학원에 가고 좋은 교육을 그 학습을 할 기회를 갖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그 불공정한 경쟁에 너를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나는 학원에 보내지 않겠다. 대신 스스로 공부하려고 할 때는 내가 모든 걸 뒷받침해 주겠다. 그랬는데 굉장히 그 원하는 학과에 이른바 명문대학 의대에 이렇게 진학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억지로 주입시켜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과 아이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학습을 그 부지런히 하는 것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심지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힘 있는 혹은 기득권 세력들이 경쟁의 수단을 특별한 방식으로 제공해주고 그걸 통해서 경쟁의 룰을 깨서 불공정한 경쟁의 승자가 되게 하는 이런 교육을 그대로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그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2조 교육 체계라고 하는 게 이명박 그 정권 시절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지금 다시 반복이 돼서 이 무한 경쟁의 입시 위주의 이 학교 교육, 이 사실 교육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이번에도 이제 민사고 같은 데를 그 댓글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민사 기숙학원으로 바꿔라. 이게 무슨 학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신 분들이 있던데요. 네. 굉장히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봐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네. 검사 정권이기 때문에 발생한 아주 부조리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아니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곳에 경찰 출신의 그 역할을 맡을 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즘 이른바 만사 검통이 된 거예요. 검사가 뭐든 한다. 보셨겠지만 주요 지금 국정 운영의 주요 보직에 70명의 검사가 혹은 검사 출신이 임용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임명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신문이 보니까 아예 일면에다 검사 정권하고 그냥 딱 네 글자로 크게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면 이거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검찰의 지배 아래 두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국가, 검찰 정권의, 검사 정권의 이 본심을 그대로 드러내준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경찰들의 사기를 꺾는 건 물론이고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치 보니까 이게 또 이 법무장관하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그 정순신 이분들이 동기예요. 검찰총장까지 다 동기지 않습니까? 네. 이 연수원 동기, 사법시험 동기들이어가지고 네. 그야말로 이 옛날로 치면 군사정권으로 치면 하나의 같은 그런 조직인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말이 야 이거 군사독재 10년보다 검사정권, 검사독재 1년이 더 징그럽다. 이런 그 플래카드들이 붙고 그랬더라고요. 네, 자 1분 남았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거는 그런데 네. 이게 느닷없이 지금 학폭으로 불똥이 튀었고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의 실질적인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자, 한 30초 남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학교 폭력 얘기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제 이거를 처벌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그거 같은데. 되게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무조건 한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고요. 네. 그건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처벌이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교육부가 3월 말까지
학폭 대책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걸 보면서 조금 더 다듬어가야겠습니다. 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강력한 처벌이 강력한 교육 효과를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